아니, 한국 선수들은 모두 다 어떻게 저럴 수 있죠? 파리의 뜨거운 올림픽 현장. 여기 한국 선수들의 모든 경기를 지켜본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옆에 있는 스텝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요. 그들 역시 대단하다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놀라게 만든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지역 신문기자 미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올림픽 취재를 하기 위해 프랑스로 왔답니다. 예전 같으면 친한 파리지앵들과 에펠탑 주위에 피어있는 꽃들도 구경하며 한가로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을 텐데 올해는 달랐죠. 이번 여름 파리의 기온은 30도 이상을 기록하며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날은 오후부터 취재가 있어서 간만에 여유를 갖고 샹젤리제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늘 하듯이 노트북을 열고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최신 올림픽 메달 집계가 화면에 표시돼 있었는데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금메달 리스트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오마이갓, 이럴 수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어요. 자세히 보니 한국은 벌써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더라고요.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의 오상욱 선수였어요. 은메달은 사격 공기소총 혼성 경기에서 박하준 금지연 선수가, 그리고 동메달은 수영 남자 400m 자유형에서 김우민 선수가 따냈더군요. 특히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1년 도쿄 올림픽 때는 8강에서 탈락했던 선수가 이번에는 한국 남자 사브르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개인전 결승에 진출해 우승까지 차지했다니 말이에요. 그때 취재하러 갔을 때도 훤칠한 키와 아이돌같이 잘생긴 외모에 솔직히 운동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어서 반해버렸었거든요. 그런 오상욱 선수가 이번에 딴 금메달로 한국 펜싱 선수 최초로 주요 국제대회 개인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사격 종목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박하준 금지연 선수가 공기소총 혼성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이었어요. 본선에서 2위를 차지하고 금메달 결정전에 직행해 은메달을 확보한 거죠. 이전 대회인 2020 도쿄 대회에서 끊겼던 한국 사격이 파리에서 첫 일정부터 은메달을 얻어 이번 대회 전망을 밝게 했더라고요. 동메달은 수영에서 나왔는데 김우민 선수가 남자 40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따낸 거였어요. 무려 12년 만에 나온 한국 수영의 올림픽 메달이라는 사실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저를 힐끔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무슨 큰 뉴스라도 생겼냐는 노신사의 물음에 저는 한국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그 작은 나라에서 대단하지 않냐고 대답했죠.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컬링팀의 성공 비결을 취재하러 갔었죠. 그때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지금 올림픽 결과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어요. 서울의 분주한 식당에서 어린 아이들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었죠. 처음에는 그저 문화적 차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장면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맞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젓가락? 젓가락 사용이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손재주의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검색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의 인터뷰가 눈에 띄었어요.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잘 제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펜싱에서 큰 도움이 됐죠. 라고 말했더라고요. 또 사격 공기소총 혼성 경기 은메달리스트 박하준 선수의 말도 기억에 남았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의 집중력이 사격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작은 밥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집어먹는 그 순간이 관역을 겨누는 순간과 비슷하거든요.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동메달리스트 김우민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젓가락 사용이 손가락과 손목에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수영할 때 물을 가르는 손 모양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니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젓가락 사용이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양궁, 사격, 컬링 등 섬세한 손동작과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BBC 방송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양궁 국제대회 성적은 국내 대회 성적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그 기사는 한국의 국내 경쟁이 이미 세계 수준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국제기능 올림픽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목공, 미용, 요리 등 손재주가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손재주와 집중력은 어릴 때부터 훈련된 결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취재차 갔을 때 식당에서 젓가락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포크로만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도 젓가락을 너무 잘 사용하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젓가락으로 머리카락도 집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경악 그 자체였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BTS 멤버들이 피자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대단했죠. 제가 BTS 팬이라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한 영상에서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더니 스낵까지도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손에 기름이 묻지 않아서 좋다고 하면서 과자를 집는 모습을 보고 진짜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의 달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는 모습은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에게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렇게 젓가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을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했었죠.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젓가락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인들의 젓가락 사용이 하나의 예술같이 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술이지만 그 섬세함과 정확성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보니 젓가락 사용이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스포츠 과학자분에게 제 신분을 밝히고 이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교수님과 연락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설명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젓가락 사용이 뇌의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을 자극하여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켜서 새로운 운동 기술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의 메일을 드렸던 다른 박사님께서는 젓가락 사용은 양손의 협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종목에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에는 어릴 때부터 길러진 젓가락 사용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 사용이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것이 스포츠와 기술 분야에서의 우수성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곤 흥분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덮고 내일 만나기로 한 한국 기자분에게 부탁해서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문화의 힘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올림픽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관중석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본 경기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탁구 복식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손놀림은 마치 마술사의 손짓 같았죠. 공을 받아치는 순간 젓가락으로 밥알을 집어올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정확성과 속도는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양궁 경기장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은 마치 젓가락으로 가느다란 국수를 집어 올리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젓가락 사용이 단순히 손재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경기가 끝나고 한국 스태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혹시 젓가락 사용이 양궁 실력에 도움이 되었나요? 스태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손끝의 감각이 발달했어요. 활시위를 당기고 놓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감각이 큰 도움이 되죠.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설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젓가락 사용이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뒤에 숨겨진 비밀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구 사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문화와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예전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러 갔을 때 친분을 쌓은 한국 스포츠 전문 기자분과 어렵게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 중이라 기자분도 바쁘셨는데 고맙게도 제게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절실했죠. 기자님과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는 바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기자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사실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네모난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국에서 해외 스태프분들 드리려고 미리 챙겨왔다고 하시면서 선물 상자를 주시더라고요. 상자 안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이요? 제 예상이 틀리지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로 밥을 먹어요. 매일 작은 쌀알을 집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집중력 훈련인지 아세요? 기자님은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죠. 한번 이것을 집어보세요. 기자님은 즉석으로 가방에서 작은 소지품을 꺼내 제게 집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번이 실패했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인들은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양궁할 때의 집중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또 젓가락 덕분에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펜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정확성과 스피드예요. 젓가락 덕분에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었죠. 그렇게 잠깐의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님은 취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기자님이 떠나신 뒤에 저는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젓가락을 잘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높은 지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IQ가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능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는 논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며 손의 섬세한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기자분이 가시고 홀로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 앉아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의 불빛이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성과와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비밀에 대해 생각에 잠겼답니다. 젓가락의 마법 한국 올림픽 선수들의 숨겨진 강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어요. 제 기사가 단순한 스포츠 기사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현대의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가슴이 설렜답니다. 글을 쓰면서 문득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젓가락의 사용이 기원전 5000년경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시켰더라고요. 한국의 젓가락은 중국, 일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의 젓가락은 대부분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끝이 뭉툭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젓가락은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젓가락은 특별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한국의 젓가락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끝이 납작해 음식을 집기에 더욱 용이해 보였어요. 이게 더 정교한 손동작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손가락 움직임을 더 섬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젓가락의 우수성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였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식 젓가락을 사용할 때 손가락의 미세 근육 운동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또 국제젓가락문화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금속 젓가락이 위생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는 은이 함유된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세균 번식을 막아 더욱 안전한 식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니 한국은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도구마저도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는 데에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았죠. 글을 쓰다 보니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젓가락 사용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젓가락을 사용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특히 운동 피질, 감각 피질, 그리고 전두엽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뇌의 활성화는 식사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지속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면 뇌가 더 유연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선수들이 새로운 운동 기술을 빨리 익히고 완벽하게 해내는 비결이었던 거죠. 그리고 젓가락 사용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았어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꽤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훈련이 스포츠 경기에서 필요한 극도의 집중력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양궁이나 사격 같은 정적인 스포츠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집중력, 그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능력, 그게 바로 한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젓가락의 힘이었던 거예요. 수영이나 체조처럼 양손을 잘 써야 하는 종목에서도 한국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양손을 함께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았죠. 한참을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젓가락 사용의 효과가 한국 선수들한테만 해당되는 걸까? 젓가락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비슷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봤지만 젓가락을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그런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젓가락 사용만으로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성과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 거예요. 한참을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면서 한국인들의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현대의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성공은 이런 문화적 유산과 현대 과학이 만나 이뤄낸 훌륭한 결과였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제가 쓴 기사가 단순히 한국의 성공 비결을 넘어서 문화의 힘과 전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연구가 스포츠 과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나아가 교육이나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사가 많은 분들께 영감을 줘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도 선수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 세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가락 근육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젓가락 사용을 시키는 붐이 일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밤거리를 걸으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 작성을 넘어 문화와 과학 그리고 스포츠가 만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남은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이 또 어떤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지 기대하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 습관이 어떻게 특별한 재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또 그들이 소중한 문화 전통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제 기사가 스포츠 과학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젓가락 사용과 운동 능력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한다면 운동선수들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메달을 많이 따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도착해서 다음날 있을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이 기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젓가락의 비밀은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이 이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과학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리의 거리는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한국 선수들의 성공 비결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앞으로의 올림픽을 더욱 흥미진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기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내일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경기를 보게 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돼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젓가락 사용이 정말로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손재주의 비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보물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며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